여러분 안녕하세요.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역시나 개가 똥을 끊을 수는 없다라는 진리가 가득 담겨있는 그런 사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이야, 정말 일단 보죠. 제목: 내 예전 마누라와 바람 피웠던 상간남이 피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사죄를 하네. 형님, 그땐 정말 죄송합니다. 저도 당했습니다. 원제: 전 마누라의 남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그냥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. 일단 글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전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써볼 테니까 좀 두서가 없더라도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. 그러니까 제목 그대로죠. 예전에 이혼한 제 전처의 현 남편. 이 사람도 이제 전 남편인가? 여하튼 이 사람한테 연락이 왔는데요.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죠. 참고로 저는 20대 중반에 결혼을 했으며 애 둘을 키우다가 약 3년 전 결국엔 이혼을 했습니다. 그리고 결혼 생활을 하던 당시에 애들 엄마는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전업이었죠. 그런데 아무리 전업이라고 해도 혼자서 애 둘을 키우려면 그게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? 그래서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퇴근 후에 집에 오면 화장실 청소, 빨래, 설거지, 또 애들 씻기기랑 애들 재우기 이런 건 제가 다 도맡아 했습니다. 예,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. 그런데 제 나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뭔가 문제가 생기더군요. 그러니까 저희 두 사람이 문제라고 하면은 정확히 기억이 나는 건 아닌데 언제부턴가 서로 대화가 거의 없었고 점점 관계가 소원해진 거죠. 부끄럽지만 이때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. 별다른 노력을 안 했어요. 너무 힘드니까. 또 애들 엄마도 마찬가지인 게 집안 일에다가 애들까지 키우다 보니까 하루 종일 너무 힘들었다고 하면서 제가 퇴근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바로 본인 방으로 들어가가지고는 잘 안 나왔어요. 특히 둘째를 출산한 이후로는 쭉 그냥 각방을 썼습니다. 그리고 이거야 그냥 핑계지만 저도 퇴근하고 집에 오면 남은 집안 일에다가 또 애들 챙기고 하다 보니 완전 녹초가 돼가지고 애들 재우면서 같이 자는 그런 경우가 많았죠. 대화도 못하고 말이죠. 그런 일이 일수였습니다. 그랬는데 나중 되니까 이렇게 사는 건 재미가 없어. 무슨 의미가 있냐? 이러더니 이혼을 하자고 합니다. 그래서 아니다. 애들을 생각해서 좀 참고 살면 안 되겠냐? 네가 뭘 하든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아니 그냥 쇼윈도 부부라도 괜찮으니까 우리 그냥 같이 살자. 이렇게 설득을 했는데 끝까지 싫다며 이혼을 요구합니다. 아마 이 기간이 그러니까 제 설득과 전 아내의 바람 이게 한 4개월 정도 끌고 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당시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밖에서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애들을 봐주실 만한 형편이 안 되었지만 장모님은 일을 안 하셔가지고 아이들 케어가 가능하다며 본인이 둘 다 데려간다고 했는데 예 맞습니다. 결국에는 재산 나눌 것 다 나누고 또 양육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가지고 이혼을 함으로써 저희는 완전히 끝나게 됐죠. 그리고 이혼을 하고 한 1년 정도가 더 지났을 무렵에 애들 엄마가 몇 살 어린 남자와 재혼을 한다는 겁니다. 아니 나랑 이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재혼이야? 벌써 이러는 거야? 이런 생각에 솔직히 처음에 속이 확 뒤집어졌는데요. 물론 그것도 잠시입니다. 그래도 애들 옆에 엄마 말고도 든든한 사람이 한 명 생긴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쓰린 마음도 얼마 안 돼서 금방 가라앉더군요. 게다가 저도 마찬가지인 게 물론 지금도 그렇지만 월 2회 정도 애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별다른 문제 없이 나름 좋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. 그랬는데요. 바로 이틀 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고 받아보니까 애들 엄마의 현 남편입니다. 도대체 번호는 어떻게 알았냐라고 물어봤더니 큰애한테 물어봤다고 하더군요. 그래서 이번엔 무슨 일로 연락을 했냐? 라고 물었더니 밑도 끝도 없이 제가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저 정말 후회 많이 합니다. 등등등 막 울먹이는 목소리로 사과를 합니다. 그러면서 뒤이어 한다는 이야기가 대략 이래요. 그러니까 이 남자는 제가 이혼하기 2년 전부터 이미 저 몰래 애들 엄마와 불륜 관계로 있었다 이거예요. 와 이번엔 진짜 속이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. 말 그대로 억장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기분이었는데요. 하지만 그래봤자 이제 와서 제가 뭘 어쩌겠습니까?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또 우린 남남인데
하지만 그렇다 해도 기분이 그지 같은 건 사실이라서 제가 그랬죠. 뭐야? 지금 그 말 하려고 전화한 거요? 어?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인가?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 새끼야? 등등 저도 모르게 고함을 빽 찔렀더니 선생님 저는요 그런 뜻으로 전화를 드린 게 아니고요 또 선생님의 기분이 어떤지 감히 가늠도 안 됩니다. 다만 정말 죄송했다는 거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이러면서 분명히 뭔가 저한테 할 말이 있는데 안 하는 느낌이랄까 그런 게 들어요. 그래서 알았으니까 사과는 이제 됐고 본론이 뭐요? 라고 물었더니 애들 엄마가 또 바람을 피운답니다. 아 물론 저야 처음에 몰랐으니까 또라고 말을 하긴 그렇지만 여하튼 불륜으로 맺어진 사람과 결혼해서 살다가 또 다른 남자랑 놀아난다는 게 참 기가 막혀요. 뭐냐 얘. 뭐 말이 그렇습니다. 잦은 외출에다가 한번 나갔다 하면 연락이 아예 안 되고 툭 하면 새벽까지 안 들어와가지고 느낌이 쎄한 김에 몰래 뒤를 좀 캐봤더니 역시나 다른 남자가 하나 있더랍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상간남 소송과 더불어 이혼 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 아무래도 아이들은 아빠인 제가 키우는 게 좋아 보일 것 같고 또 저도 이걸 꼭 알아야 될 내용 같으며 벌받는 기분 그리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애들 엄마한테 지급했던 그 양육비를 다시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라고 하는데 여하튼 그래요. 통화를 끊고 나니까 기분이 참 거지 같고 너무 허탈하다 이겁니다. 전날 애들 엄마가 바람을 피운다는 것도 모른 채 또 그런 여자의 요구로 순순히 이혼을 한 제 자신이 너무나 한심하고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론 억울한 그런 것도 있고 무엇보다 이 두 연놈들한테 놀아놨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사람이요 맨정신으로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요. 여하튼 양육비와 관련해가지고 이것은 제 생각에도 알아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또 애들 정서상 제가 데려오는 게 맞다 보는데 앞이 깜깜합니다.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지금 당장 애들 엄마한테 연락을 하고 싶지만 현재 애들 엄마의 현 남편이 소송 준비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며 형님 제발 조금만 참아주십시오 이래가지고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. 그래서 지금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. 너무 혼란해요. 여러분 도대체 이럴 때는 뭘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겁니까? 또 아니 나한테 왜 이런 그지같은 일이 생기는 건지 내가 왜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. 정말 답답하고 사람이 확 돌아버릴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혹시나 양육비와 관련해가지고 이럴 경우 어떤 처리가 가능한지 그걸 아는 분 계시면 꼭 조언 부탁드리고요. 두서없이 길기만 한 걸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댓글 1번 앞으로 쓰니님이 해야 될 일들과 그 순위 첫 번째 친자 확인 검사, 두 번째 양육권 소송, 세 번째 친모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받아내기. 2번 일단 친자 확인은 무조건 해야 하는 거고요. 또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도 알아보세요. 이미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증거만 확실하게 있으면 재청구로 받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리고 애들 친자라면 당연히 데려오셔야 하는 게 저런 발정난 개가 무슨 자식을 키우겠습니까? 또 여자의 새 상대가 애들을 학대할 수도 있는 거고 말이죠. 3번 그 여자 현 남편이 불륜 인정한 거 그거 증거 남기셨죠? 만약 없다면 반드시 증거부터 만드세요. 다시 연락해가지고 뭐 녹음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완전히 박살낼 수 있습니다. 절대 용서치 말고 이자까지 합쳐가지고 조져야 해요. 아시겠죠? 4번 빨리 이혼 전문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 받아보세요. 그리고 그 남자랑 통화한 거 녹음은 하셨죠? 네 됐으니 아니 그게 갑자기 온 연락이라 가지고 저도 당황스러워서 녹취를 못했습니다. 그러나 양육비 관련해가지고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겠다며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고 했어요. 5번 와 이런 미친 아니 이걸 어떻게 참는 거야? 나 같으면 바로 살인 충동 느꼈을 것 같은데 여하튼 법적인 절차 밟고 사실이 증명이 되면 고개도 들고 다닐 수 없게 완전 짓밟아버리세요. 6번 저 여자는 저렇게 살면서 점점 추하게 늙어가고 또 애들은 커가면서 사리 분별이라는 걸 하게 되고 그러다 결국 나중엔 어떻게 돼? 늙은 몸뚱이 받아줄 사람 아무도 없고 홀로 비참하게 죽어가겠지 뭐. 벌 받을 거요. 7번 한 달에 2번씩 보니까 머리 빗겨주거나 하면서 머리카락 모아다가 친자검사부터 의뢰하세요. 그리고 친자 불일치가 나온다 해도 바로 말하지 말고 나는 네가 불륜한 걸 들어서 알고 있다.
친자 검사를 해야겠다! 이렇게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. 그런 뒤에 모든 걸 다 받아내세요. 아시겠죠? 8번. 마음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친자 확인은 꼭 하시고 좋은 방법을 찾으시길 바래요. 근데 여자가 역대급 쓰레기라서 진짜 뭐 욕도 아까워. 9번. 걔는 사람이 될 수 없어도 사람은 걔가 될 수 있다라고 하더니 딱 그걸 두고 하는 말이구만. 역시 한 번만 피는 것들은 없다. 그런 것 같습니다. 아니 물론 불륜, 바람이라고 하는 게 결혼을 했든 안 했든 그건 이제 배신 행위니까 나쁜 겁니다.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. 근데 말이죠. 또 사람이기 때문에 정신을 헷가동 놔버리면은 또 지배를 당하고 하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. 물론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지만. 그런데 그렇게 정신이 혼미한 상태라도 애들이 있는데 그게 될까?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. 막말로 애가 없고 아직 결혼한 게 아니고 그냥 남친을 배신하고 여친을 배신하고 혹은 홀로 있는 남편을 배신하고 아내를 배신하고 까지는 정말 밑바닥이라면 가능하다고 봐요. 근데 그것도 어디까지나 그 범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지. 만약 자식이 딸려 있으면 그것도 어린 자식이 그 안 부끄럽나? 새끼 보기에 이게 된다는 게 정말 참 그런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렇습니다. 쓰니 힘내시고 박살 내버리세요. 감사합니다.